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학기 초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연구원까지 달려와 주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대회라는 어려운 대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청하고 거름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대회 관련된 오늘 제 강의에 앞서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처음 연구대회를 시작할 때 들었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그 양현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담임을 7년 동안 연달아서 하다가 아이 때문에 담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다른 업무보다는 좀 남들이 좀 깊이 하고 너무 일이 많은 업무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연구부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학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연구 보고서 같은 거를 연구학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막 날새 가지고 학교 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내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욕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 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수업혁신사례 발표대회라는 대회에 이제 나가게 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학교에 매일 밤 같이 남으셔가지고 정말 거의 퇴직 1, 2년 남으셨는데도 아이들이랑 막 밤늦게까지 토요일까지도 남아서 근무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내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존경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너무 좀 숨고 싶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연구대회를 시작을 할 때에도 국제교류라는 수업을 하려고 딱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금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이고 뭔가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어떤 떨림이나 가슴 뛰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이나 열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연구대회에서 풀어나가시면서 또 긍정적인 결과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연구대회를 준비를 하다가 그 아이비 학교 수업을 듣다가 아이비 학교에서 유명하신 하와주 그 선생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저에게 그 본인 친필 서적에 서명해 주시면서 유다현 선생님, 교육의 미래는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글귀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나한테 이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되돌아보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손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나 학기 초에 3월에 힘드시겠지만 응원 좀 힘차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연구대회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정말 아낌없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사님께서 저한테 강의를 의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약간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연구대회에 한 번 나간 걸로는 부족해서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전국대회 1등급 한 번 맞은 걸로 부족해서 한 번 더 맞아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설명회를 제가 하면서 내가 다시 이 대회에 나오지 않게끔 모두 그냥 다 전달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급 수상자가 전해주는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법. 무조건 등급 받는 꿀팁까지. 자, 이 보고서 작성법 오늘 1시간 동안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30분 동안은 제가 작년 2025학년도 수업 혁신사례 연구대회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제 수업 사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1월 7일에 이렇게 전국대회 시상식에 참가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남원 한빛중학교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대회라는 좋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올해 제가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연구년제를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이 연구 보고서 작성법을 들으시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그 연구년제 쓰는 보고서 작성법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저와 자리를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어 교사이고요. 16년 차이고 중학교에는 그중에 1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만 15년 쭉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아이의 엄마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3월 초 이렇게 연구대회에 관심을 갖고 설명해 와주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연구에 꽂힌 연구대회에서 소정의 결과를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성장하시고 성취하시면서 교실의 학생과 전북 교육도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올해 연구 보고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강의는 익명성이 있는 전체 강의 연구대회 입문용이라서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대회에 입상하셔야 될 선생님들이 지금 다 오셨겠지만 입상하셔야 될 선생님들께서 연구대회에 입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연구대회에 저처럼 입상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셋째, 연구대회에 참여하신다는 것만으로 선생님들의 진심과 열정을 존중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오기 전에 전북 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에 보니까 이 작년에 전국대회 1등급 받으신 분이랑 올해 또 받으신 분이라던가 다른 인성교육 실천사례 대회 같은 곳에서 그 좋은 강의를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티처빌이라던가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는 고퀄리티의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몇 개 들어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들과 겹치지 않게끔 좀 새로운 내용이나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공문에도 이 URL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국대회 1등급을 수상을 하면서요, 그 중에서 우수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1월에 영국 런던에 연수를 가게 돼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의 이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교육에서 최근 몇 년간 총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요즘에 AI라던가 뭐 챗GPT 생성형 A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진짜로 잘 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진짜와 정말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구분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교육인 전북 교육이 이렇게 더
진짜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진짜로서 항상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요, 첫 번째로 연구대회 참가 이유입니다. 연구대회라는 것이 상당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부터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것을 왜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 세 번째로는 심사위원이 보는 3가지, 네 번째로는 등급받는 보고서 꿀팁,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연구대회 참가 이유 4가지인데요.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과 수업 의도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성취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전문가, 전문성, 선생님들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민원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교사 교육 과정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행정 업무의 폭탄 속에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수업을 잘 하시고 싶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잘 수업에 녹여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던가 또 수업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교사의 보람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 보고서 한 켠에 이 교육과정 재구성 제가 직접 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다른 교과라던가 다른 뭐 초등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은 했지만 저희 영어 중등에서는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오징어 이 맵으로 한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왼쪽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것을 한 페이지로 제가 쭉 도표로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내 수업에서 적용하는 건 지금 이 지점이고 나는 이런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해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공부를 하면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일반화 문장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써보고 이 내 수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써보면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재미를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수업 효과를 데이터나 설문 같은 객관적 도구로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선생님들은 아마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라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15년 동안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 3월에 처음 남원 한빛중학교로 갔을 때 실제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정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걸 PPT에 이 그림을 실을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로 부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교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제가 있었던 모습이고 아이들이 저에게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들만 있고 제가 연구대회에 연구대회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얼마나 긍정적인 그 감정을 느끼고 성장을 했는지를 몰랐을 텐데요. 연구대회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문을 받아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영어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어와 클래스
플래시카드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나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도 남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평균이 거의 1점 이상 향상된 것을 보고 정말 효과성이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를 할 때에는 사전 검사에서도 아이들의 평균이 3, 4점대에 머물렀었거든요. 애초부터 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 남원 한빛중의 아이들은 원래 사전검사에서의 평균이 이렇게 2점대에 머물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T값을 보시면 T값이 7점 이상이라는 거는 교육 현장 연구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씨름을 하고 아이들에게 욕까지 들어가면서 했던 그 과정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구나 객관적으로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삶의 이유나 교사의 보람이라던가 긍정적 기억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을 뵈면서 보니까 오늘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충분히 연구대회에서 더 높은 성적을 내시고 하시는 제가 평소에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데요. 저의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셋째, 한 교사의 수업 연구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에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떡해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연구대회라는 거를 그래서 기존에는 아이비 학교에서 양현구에서 하다가 여기 가서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 8학군이나 아니면 이런 전국에서 최고의 수업을 전북 남원시에서 했다라는 걸 공인받고 싶다. 왜냐면 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수를 받고 나름대로 교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 이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수업에서 선생님들 교과 수업이나 초등이라면 선생님들 학급에서 다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임해봤는데요. 이렇게 전북 남원에서도 전라북도 교육도 전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이제 저는 연구대회, 전국대회에 1등급을 받으면 그중 우수 작품이 이제 해외에 연수를 받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굳이 안 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기회를 얻어서 갔다 와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두들 다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외롭지 않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듀테크 박람회도 참여를 하게 되고 오전 중이나 일과 시간 5시까지는 호텔에서 절대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다 강의가 끝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에만 시내를 구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밤에라도 이렇게 시내를 구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낮인데요. 점심시간에 잠깐 옆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는 이제 연구대회 참여 동기에서 지나가서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을 보실 때요, 선생님들께서 그 공문을 제일 잘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에서 대회 일정이라던가 심사 기준을 꼼꼼하게 여러 번 계속 헷갈리시는 게 있을 때마다 확인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페이지에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의 첫 번째 부분만 잠깐 보실게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확대 등 미래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 발굴 및 확산. 제가 처음에 연구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AIDT,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경쟁도 좀 거부감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구대에서 수업 혁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저한테는 거부감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본질적인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수업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고 계신 수업은 잘못됐고, 혁신해야 된다, 완전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신데,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연구대회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육 철학을 다 표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DT를 활용을 하지만 서책형이나 아니면 필사하기 같은 걸 아이들이랑 훨씬 더 수업에서 많은 비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60-70%는 교과서랑 필사하기나 핸드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AIDT나 에듀테크는 30-40%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 제 보고서에 보시면 온오프 서책형 교수 병행 설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부교재로 만들어 놓은 걸 QR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에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AIDT만이 좋은 게 아니다. 교과서나 이런 서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할 수 있었고요. 저의 교육 철학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 보시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의 경우 서책형 교과서와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영어만 또 AIDT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AIDT의 특성들을 반영을 한 다른 것들을 이제 제 수업에 이용을 하면서 제가 자체 AIDT를 개발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책을 병행해서 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그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은 이제 채점 기준도 그거에 맞춰서 바뀐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됐구나라고 해서 기존에 놓쳤던 부분들을 첨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대회 보고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인데요. 에듀네티클리어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구대회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학교급 중등, 초등이면 초등, 교과면 저는 영어는 외국어로 돼 있거든요. 외국어 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작년도 2025학년도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전국대회 또는 인성연구대회도 여기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 중에 이제 제목을 보실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요. 제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깊이 있는 학습, 액트하는 아파트 수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바카스 여정, 하이터치 하일런 비트셀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자,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요. 모두 다 뭐냐면 교수 학습 모델이에요. 그 공문에 보시면 교수 학습 모델 발굴 및 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교수 학습 모델까지 내가 굳이 내 수업에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을 다 들어가 보면은 어떤 다른 교수 학습 모델, 예전에 뭐 영어 교육학에서 보면은 뭐 AAA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계획, 탐구, 뭐 실행, 그 다음에 뭐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단계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의 이름만 없을 뿐이지 모두 다 교수학습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선생님들 수업이. 그래서 이런 교수학습 모델을 선생님들 수업에서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이름을 뭐 안 붙인 보고서가 수상한 사례를 솔직히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연구 대회를 나가신다면 아마 붙이시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은 다 뭐냐면은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에요. 연구의 목적이자 결과인데요. 지금 3월 이제 중순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연구대회를 아직 지금 시작을 못 하셨을 거예요. 바쁘셔가지고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 목적을 설정하시기 어려우시면 각 교과 또는 교육과정에서 그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과정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뭐 수학과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핵심 역량이 있으면 수학과에서 그 중에 약간 변형해 있고 영어과 약간 변형해 있고 아니면 그대로 쓰는 교과도 있거든요. 아니라면은 그 OECD 학습 나침반에도 미래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씩 고르셔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했던 보고서 한 편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세계를 비추는 빔 프로젝트로 미래 핵심 역량 빔인데요. 빔이 이 선생님의 교수 학습 모델이에요. 그래서 B는 Big Question, 이제 질문하기고요. E는 EduTech Empowerment에서 EduTech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거고요. A는 Authentic Learning 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고요. Meaningful Creation, M은 이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수업을 유심히 보니까 일을 하기 전에 텍스트북, 교과서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다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평소에 하시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거 중에서 조금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수업 모델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더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업 모델도 빔이지만 그 연구 결과, 목적도 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빔으로 이 build your own learning 해서 학생 주도성, 이 engage in technology에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선생님들 기존의 연구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좋은 영단어는 다 많이 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한 단어로 이런 식으로 영단어를 또 조합하고 한자도 조합하시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수업 단계로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못 정하겠다 하면은 챗 GPT나 생성형 AI하고 대화해보시면 얘가 잘 지어줘요. 추천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을 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목차, 내용을 이제 정해야겠죠. 총 25쪽입니다. 이게 공문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제 보고서의 목차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요약서는 1쪽이고요. 그리고 서론 저는 3쪽으로 했습니다. 본론 14쪽, 결론 2쪽, 부록 5쪽으로 저는 했습니다.
작년도 1등급 받으신 장은희 수석 선생님이 해주신 강의를 보니까 저가 한 거하고 약간 페이지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작년도 거나 다른 보고서를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페이지 숫자는 조금씩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구대회 보고서는 일반적인 논문과 다르게 실제 수업에 기반을 하고요. 당연히 학생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연구대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용 가능성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기본 목차를 보시면요. 이제 필요성, 배경, 설계, 실행, 결과, 결론 및 재현. 이 보고서도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차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그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 환경에서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어때요?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연구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 역량과 AI 교육이 글씨가 큽니다. 그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새로 나온 개정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네,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깊이 있는 학습이요? 깊이 있는 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중에 있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모든 키워드들이 사실 다 중요하죠.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모든 그 개념들을 다 염두를 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 보고서에 다 실으시려고 하시면은 이제 너무 내용이 주먹구구가 돼버리니까 이 중에 실제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현장에 맞는 정말 우리 학교에 지금 내 교실의 문제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북 남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이 남원의 학생들이 굉장히 어땠냐면요, 사실은 처음 딱 갔는데, 선생님, 화이트 철자가 뭐죠? 이러는 거예요. 하얀색.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질문을 몇 가지 받고는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기초가 없어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연구 보고서의 가장 큰 틀은 기초 학력이랑 그 다음에 그런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영역을 제 연구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것을 연구의 필요성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맞는 연구의 필요성을 선택을 하시고 정말 절실하게 이것이 이 현장에서는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이 연구가 필요해요 라는 것이 상대방한테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 학교나 우리 교실의 문제를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던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I 기반 말하기 활동이 학생의 말하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선생님께서 수업 활동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면은 연구 필요성을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영어 수업, 흥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려는 활동에 딱 맞아 떨어지게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지 않음, 말하기 자신감이 없음, 이렇게 실제 하실 활동에 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연구의 필요성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심사위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맥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 이 자체만의 이 맥락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꿀팁이에요.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제 연구 필요성에서 이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론적 배경도 UDL, Universal Design Learning이라던가 DEI, Diversity, Equity, 그 다음에 Inclusion에서 이런 아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모두 다 개별화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수업이라던가 갑자기 다른 내용을 갑자기 구성주의를 말한다라거나 하면은 영 다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이 틀어져 버려요. 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작성을 했던 이론적 배경입니다. 연구 설계를 보실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5개의 학급을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연구 보고서를 많이 수상작들을 보니까 6명 데리고 했는데 1등급 받으신 분도 있고 30명 데리고 했는데 1등급 받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연구 대상을 설정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개 학급만 설정을 해서 수업을 하면은 훨씬 편하겠지만 그거는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개 학급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도시라는 부분,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 그리고 농어촌, IB 학교가 아닌 곳, 에듀테크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타겟을 맞췄습니다. 제가 재작년 연구대회 입상작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다 읽어보면 IB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IB 학교에서 한 IB 교육과정을 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IB 학교가 아닌 학교로 전근을 갔는데 수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우리 학교가 이 전국에 이런 지방의 소도시, 농어촌 학교가 얼마나 많겠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도와야 되는 이런 사례가 일반화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뭔가 연구대회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역량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끌어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역량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들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쉬운 걸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설문인데요. 선생님들 지금 3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아직까지 연구 대회를 시작을 못하신 선생님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작년에 연구대회 설명회를 왔을 때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최고의 꿀팁을 방출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오늘 당장 연구대회 설문조사, 사전 설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먼저 최대한 빨리 오늘 당장은 못 하시더라도 만드는 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설문조사를 만드시는데 설문조사를 쉽게 사전 설문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첫째로 구글 설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증진시키고 싶은 미래 핵심 역량이 만약에 6가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설문 문항을 만드시고요. 그것이 너무 어려우시면 작년도 입상 수상작들에서 연구 설문조사 문항이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제 보고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논문 같은 거 참고하시면 설문 문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출처만 잘 적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의사항은요. 5점 척도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3점 척도나 4점으로 만드시면은 이게
이게 나중에 통계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내가 미래 핵심 역량이 나는 영어에 대해서 재미있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1점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이 통계 검증을 하실 때 역배점으로 바꾸셔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높은 배점으로 하셔야 선생님들이 최대한 단순 노동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 핵심 역량을 6개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6개를 다 사전 검사해서 다 물어보는 문항이 다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연구 실행인데요. 연구 실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 실행의 별표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 과정이고요. 활동 자료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 활동 사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실제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활동 사진을 다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찍어놓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 해야지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중간에 다른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저는 막 아이 사진이 중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사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유용했던 방법은 갤러리에서 연구대회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대회와 관련된 수업 사진을 찍으면 뭐 그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주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쭉 클릭하셔가지고 폴더 옮기기를 해가지고 연구대회라는 폴더에 핸드폰에 이렇게 쭉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그 폴더만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고서 쓰실 때 사진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활동하는 그런 컴퓨터 화면 같은 것도 나중에는 게임이 다 끝나버리면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캡처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수업 공개를 하는 겁니다. 수업 공개를 하시면은 정말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세요. 많이 찍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찍는 것보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수업하고 아이들이 잘 활동하는 사진이 좋은 게 정말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은 실제 제 이제 컴퓨터 화면입니다. 이제 실행 과제별로 이렇게 다를 텐데요. 이제 3월 달에 실행 과제 하나를 했고, 월별로 거의 4월 달에 실행 과제 2번을 했고, 3월 달에 실행 과제 3, 4, 5월 달에 3, 실행 과제 6을 이제 6월 달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에 하나 정도의 교과서 챕터를 나가고 실행 과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근데 이때마다 그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1급 비밀인데요. 제가 육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밤 10시나 12시까지 재우고 그때부터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10시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뭐 2시나 3시는 기본이고 거의 막 4시까지 쓴 적도 많이 있어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일찍 잠이 깜빡 든 날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 3, 4시에 눈이 떠져요. 그래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대회를 남한테 추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영국까지 갔다 와서 보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겪었던 건 저는 또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빨리빨리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월 달에 내가 이 수업 내용을 할 때는 이 실행과제 1에 대한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 수업 모델이 저는 구조 맵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좀 작성을 해보고 하면서 그때 부족한 게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내 수업 단계가 구조인데 그 중에 U라는 단계를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달 지나서 아이들이랑 그 내용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정리를 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을 이제 다 만들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첫 번째로는 실생활과의 연계, 두 번째로는 타교과와 융합, 세 번째로는 성찰이잖아요. 그러면 실생활과 연계된다라는 거는 실제 보이는 영어로는 tangible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그런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핵심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세 번째 실전 과제의 결과물들이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이런 식으로 일관된 양식으로 쭉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실행과제는 저는 2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업 주제, 수업 의도, 성취 기준 막 이렇게 있고 수업 단계가 있잖아요. 평가는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거를 다 내가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새로 전부 다 만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영역, 수업 의도, 성취 기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셔가지고 하시고 대신에 틀을 너무 똑같이 어떤 작년 거랑 틀을 똑같이 하시는 것도 이 수업혁신연구대회에서는 불허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대회는 틀 또한 창의적이고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똑같이 해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데 안 걸린 것 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보고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한데요. 이 선생님은 아이비 학교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문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따라오니까 보고서 내용도 프로젝트 수업 내용만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ABCD부터 번역하는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네이버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시고 내가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과 하는 수업 내용과 가장 닮아있는 보고서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비슷하게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힘이 좀 덜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보고서도 많아요. 왼쪽에 이제 수업 과정을 하시고 오른쪽에 수업 장면을 쭉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옆에 전여고 장은희 수석 선생님 보고서인데요. 저도 이 보고서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기초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양식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업 활동, 실천 과제에 관한 틀은 선생님들 좀 전에 보셨던 이 책의 일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신다거나 할 때도 항상 일관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구 결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전혀 안 보고 지금 달려왔는데, 네. 자, 연구 결과를 보실게요. 연구 결과는 사전, 사후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아까 구글로 설문을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 똑같은 문항을 사후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글 설문지로 만드셨으면 거기 점점점 3개를 누르시면 그 설문 복사하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사후 설문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후에도요. 그리고 연구 검증 프로그램이 저는 SPSS랑 유레카를 사용을 했는데요. 엑셀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강사 추가 섭외 부탁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좀 어려워요. 연구년제라서. 네. 그리고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 좋은 연구 보고서의 특징은 연구 문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수업 구조가 체계적이고 그리고 학생 변화 증거가 많이 있는 보고서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성장 이야기가 있으면 되게 설득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구글 설문에서 아이들에게 서술형으로 받으시면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보는 3가지. 첫 번째로는 현장에 맞춤형으로 문제의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락이 맞는가. 문제는 이거였는데 수업 설계는 다른 거를 하지 않는가. 그다음 3번째로는 이 연구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현재까지 지금 이제 수상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이 작년에 1등급 수상한 것까지만 그 연구 거기까지만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문하고 사실은 비슷한 결이거든요. 연구대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이론적인 연구가 여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이 연구대회나 논문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구대회에서 조금 높은 등급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 QR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 교사의 고민,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를 이런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다음 실천 과제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좀 솔직하게 좀 부족한 부분을 다 최대한 쓰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사위원분들은 좋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알았냐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1학기 동안에 해가지고 도대회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여름방학 때쯤 8월 말쯤에 해가지고 도대회 이제 선정을 하시고 9월이나 10월쯤에 전국대회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연구원에서.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들분들께 이 내용 그냥 뺄까요? 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이게 잘 안 됐었고 이게 좀 어려웠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게 고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수업 성찰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 있게 해서 수업 학습지 같은 것도 아까 만드시면은 QR코드로 해가지고 일반화 하실 수 있게 선생님들께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면 더 높은 또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등급받는 연구 보고서 작성 팁. 첫째, 어느 학교에 계셔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에 충실해보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책들입니다. 사실은 제 그 화장대에 지금도 신주단지처럼 꽂혀있는 책을 오늘 아침에 이제 찍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노력을 한 부분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특히 저는 이제 개념 기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영어 수업인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나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고요. 이 책에서는 아까 오징어 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초등 맵만 나와 있고 중등 영어과는 없어가지고 이 책에 그 오징어 맵을 보고 내 영어 교과에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를 그렇게 적용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제 생각에는 너무나 제가 어렵게 얻은 팁을 많이 전달해드려가지고 내년에 전국에서 입상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에듀네 티클리어에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어렵게 어디서 배운 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이 연구대회 대가신데 연구대회 수상작 중에 좋다라고 생각한 5부와 그 다음에 안 좋다라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보고서를 뽑아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공통적인 걸 뽑고 그 다음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뺄 거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상작은 누구든지 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티클리어를 잘 보시다 보면은 수업 동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연구 보고서보다도 수업 동영상이 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 동영상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때 최대한 다운을 받으셔서 그것을 많이 보시면 제가 부족했던 그 수업을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트렌드를 담지 말고 가치가 있는 것을 담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저는 트렌드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트렌드가 있고 본질적인 걸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대회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최신의 뭐 트렌드라던가 그런 요즘에 개념 기반 탐구학습인데 뭐 하브루타 수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도 민감하시되 대신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을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대회는 에듀테크 사용 경진대회인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스스로. 근데 제가 수상을 하고 나서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에듀테크를 사용을 하지만 이 에듀테크의 목적을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요. 어떻게 AI와 에듀테크가 교육을 돕는가라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전환을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구조 맵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구조라는 게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선형으로 본질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정말 어려움이 큰 아이들은 이 나선형에서 제일 넓게 돌아가는 데에서 그 아이들은 만들기도 하고 챈트로 노래도 불러가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에듀테크로 실제로 조작도 해보고 영상도 봐야 되는 애들이 있고 정말 우수한 애들은 이제 선생님 지금 오늘 초등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시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문장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습자들에게 그 개별화 수업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에듀테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 연구 보고서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냈는데 그거를 누가 이해해줬는지 어쨌든 그걸 뽑히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또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에듀테크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시상식 때
한 분만 특강을 해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쪽집게처럼 제가 요약을 해왔거든요. 학생 질문 키워드예요. 탐구 중심 수업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연구 보고서를 쓰실 때 선생님들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넣으셔가지고 수업 설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질문한 후에 탐구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이 단계. 이거 IB 탐구 사이클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는 단계가 좋은 수업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개념 기반이라던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학습자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만약에 선생님 수업, 또 IB 수업도 가장 중요한 축이 이것과 닮아 있죠. 왜냐하면 IB 수업에 바탕을 두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짰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 A 교육 과정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B 교육 과정이 좋은 것 같으세요? A 같으세요? B 같으세요? 네, A입니다. A. 자, 우리가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전달을 하고 아이들한테 탐구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현재, 이 개정 교육 과정이라던가 이런 교육 상황에서는 개념 기반에서 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구성주의에서 출발해서 이런 단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을 하실 때 이 단계를 운영을 하시는 것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시기에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의 손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 선생님들이 모두 다 수업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문의사항은 제가 최근에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로 주시면 제가 문의사항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남았는데요. 제 수업 사례 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지 말고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실천 과제 제가 총 5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천 과제 1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이제 영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자기소개였어요. 거의.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할 수 있게끔 영어로 하느냐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그 한국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K-팝 데몬 헌터스, 뭐 한국의 랜드마크 이런 거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저희 이제 교과서인데요. 저희 교과서에 영국 여행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영국 여행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견문록, 그러니까 저희 영어과 성취 기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서술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영어로 화이트도 못 쓰는데 자신의 경험을 문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행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거기서 띠용한 거예요. 뭐냐면은 선생님 국내 여행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는가 봐요.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전 또 연구대회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 얼스라는 구글의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가 보니까 가상 여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상 여행을 하고 그 내용을 아이들이 영어로 적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현재 수업 시간에 또는 학교에서 하시는 활동보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교과서예요. 저는 항상 교과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생활로 그걸 나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선생님도 일반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집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혼자 공부를 하든 솔직히 말하면 또 학원도 다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만든 자료로 해버리면은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민원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프로젝트로 해도 서논술형 문제까지도 충분히 출제하고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상한 부분은 빼고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영국 여행을 가상 여행을 했는데 제가 영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내가 수업한 내용인데 내가 한 학기 후에 진짜 영국에 내가 왔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영국 여행을 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구글 어스로 이렇게 가상 여행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제출한 과제입니다. 지금 일본 여행을 간 거예요. 한 학생이 이 구글 얼스에서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저장하는 방법은 다 알려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구글 어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짧게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이제 캔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 거고요. 제가 편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했고요. 제가 사실 또 국제교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거에서 굉장히 가슴뛴을 느껴서 국제교류 수업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영어도 못하는데 국제교류에서 필리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무슨 춤을 추고 케이팝 노래를 불러주고 막 하는 걸 보고 공부정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참 이건 좋은 경험이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지 문법을 암기해야 되는 교과가 아니라는 그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참 유의미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국제교류 했던 거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Today's topic is identity, place, and question. So, the Philippine time, it is 9 a.m. In Korea, it is 10 a.m. in the morning. Today is the first time to meet Philippines and Korean citizens. And today,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doctor. I have always wanted to be a doctor. I have two younger brothers. thank you very much, Andre. And then next time, Vera. Hello, I am the new of work. You can call me Athena. I am a 15-year-old university student at S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My hobbies are drawing, embroidery, and decorating. Hi,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hakula and I'm 15 years
예,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필리핀 친구들이 자기의 롤모델이 뉴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또는 학생들이랑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만약에 전주에 대한 지역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연에 가실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담아내시면은 특색 있고 좋은 활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구대회에서 그 부분에서 약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지역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만약에 너무 전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하면 마이너스 1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